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시작인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 시장 유독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원화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의 투매 수준으로 나오면서 거래소가 2,400선을 내어줬습니다. 우리 시장만 이렇게 유독 빠지는 이유로는요. IT의 악재 그리고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아직까지 뭔가 뚜렷한 악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은 짐작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실까요? 넋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그나마 우리 계좌를 조금이나마 좀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누구보다 정말 발빠른 전략으로 우리에게 수익이 되는 종목들만 또 챙겨주시는 만큼 오늘 이모학 전문가님과 시장 전략들 제대로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 어떤 때보다 종목별 전략에 더욱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안전지대 저희가 좀 확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1시간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알찬 시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금도끼 종목 소개와 함께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전략에 집중을 하는 만큼 저희가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방송 마지막 코너에서 어느 때보다도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내 종목 던져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얼른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QR코드는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그 생방송 중에 열려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고요. 최근에 이모학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저희 생방송 중에 열려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고요. 이모학 전문가님은 거액의 금전 또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정확하게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이모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도 꼭 만나보시고요. 오늘 종목 상담도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이모학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오늘 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힘을 또 드리고 전략도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힘차게 한번 인사부터 시작할까요?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또 오늘도 여전히 블랙 먼데이. 정말 블랙 먼데이라는 단어는 주식을 하면서 정말 쓰고 싶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또 그런 월요일 날 만나 뵙게 됐네요. 자, 일단은 증시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작년 6월 25일 기억나시나요? 네, 코스피가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날입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3,316포인트. 야, 지금 생각하면 그런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 3,300 있었나? 오늘 종가 기준에서 증시가 2,390포인트. 약 한 1,000포인트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1,000포인트. 대단하죠. 하락률이 거의 30% 이상. 거의 증시로 치면 증시가 하한가를 한 대 맞은 엄청난 좀 폭락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시장의 좀 방향을 잘못 좀 본 투자자분들 특히나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멘붕?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외 증시 흐름을 보면서 국내 증시의 좀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데 오늘 잠깐 보시면 글쎄요, 지난주 나스닥 좀 볼까요? 증시를 보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등을 주었고요. 오늘은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미국장은 아니야. 자, 그러면 어디지? 시차적으로 우리랑 같이 시간대를 하고 있는 이 동아시아권, 일본, 중국 볼까요? 일본 많이 안 빠졌어요. 그죠? 0.7% 밑꼬리도 제법 달면서 많이 안 빠졌어. 그러면 상해구나. 중국 증시구나. 상해 지수 볼까요? 아니요, 상해도 안 빠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거의 코스닥이 장중에 거의 4% 이상 빠졌거든요. 사이드카라고 아시나요? 장중에 코스닥 150 선물이 6% 이상 빠지면 5분간 프로그램 호가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사이드카. 증시에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폭락이거든요.
6%인데 거의 4% 이상 빠졌다는 것은 오늘 사이드카까지 탈 뻔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멘붕, 말 그대로 사이드카가 이 경찰 이 사이드카 있죠, 그죠? 경찰들이 범인 잡는 스카인데 여기서 따온 용어인데 그만큼 굉장히 위험했었던 시장을 오늘 좀 겪어내신 것 같아서 일단은 굉장히 좀 멘붕 상황에서 여러분들 오늘 일단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왜 이렇게 빠지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빠질지 뭐 제가 정확히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에 빠지는 이유를 알아야 또 반등의 이유를 알 테니까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저랑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다음 주 또 이번 주 또 공략해 볼 종목들까지 한 종목도 어렵게 갖고 왔거든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정말 참 이 시장을 오늘 넋을 놓고 저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인데 참 전문가님 말씀처럼 아이러니합니다. 작년 6월 말에는 신고가를 경신했던 시장인데 올해는 연중 신저가를 또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1년 사이에 1000포인트가 빠지는 게 이게 종목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아이러니한데 정말 전문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궁금한 건 정말 일본 증시 그나마 선방했고요. 중화권 증시도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유독 오늘 우리 시장만 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외국인들의 투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우리 시장만 이렇게 동떨어져서 폭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우리 시장만 빠지는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로는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이 금리죠. 금리가 네. 이제 인상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빅스텝으로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면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1bp인데 네. 미국 1.25bp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누가 보더라도 원하는 달러 가치 대비해서 이 영향력이 낮고 위험도가 높은 자산. 즉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금리가 우리 앵커님이 계시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계신데 제가 이재용 회장한테 돈을 빌려주고 앵커님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누구한테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저한테 많이 받으시겠죠? 진짜 여긴 돈 떼일 걱정이 없잖아요. 네. 뭐 빌릴 일도 없겠지만. 위험 자산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역전이 돼버리면 여기서 돈을 빼다가 이 사람한테 더 빌려주죠.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안전자산으로 옮겨간다. 리스크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이 국제 금융시장인데 우리는 리스크가 더 큰데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 외국인의 매도세를 더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시장 잠깐 화면 보시면 자 어때요? 외국 매도가 계속 끝도 없이 나옵니다. 끝도 없이.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다시 30%대로 또 역대 최저치로 또 주저앉았어요. 잠깐 사나 싶었는데 여기 5월 말에 잠깐 사면서 지수 반등 잠깐 나왔죠. 그래서 여기가 피크아웃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또 있었죠. 근데 외국인 매도 지금 시장에 지하실을 만드는 것은 바로 외국인 매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흔히들 뭐 유럽, 미국 이런 증시들과 선진국들과 비교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융시장에서 선진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이머징 마켓입니다. 물론 중국도 이머징 마켓이긴 하지만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경제 규모는 크지만 아직 시장이 불안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 동학개미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 간접 투자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면 개인 투자 막 투매하죠. 올라갈 때는 또 잘 올라가기도 해요. 반대로 네. 재작년에 이 전 세계 시장 상승률 2020년, 2021년 요 구간에서 전 세계 탑5 안에 들기도 했어요. 개미가 막 따라붙으니까 막 올라가죠. 그죠? 근데 빠질 때는 또 막 던지니까 훅 빠지죠. 이런 수급적인 문제. 지금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주식을 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계좌에 맡겨놓은 돈이 있잖아. 주식 할 거야. 이 돈이 연초 대비 20%가 줄었어요. 돈을 다 뺀 거예요. 개인들도 못하겠다. 점점 네. 물량을 빼는군요. 더 주식 못하겠다. 네. 고객 예탁금도 줄고 거래 대금도 20% 이상 줄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혹시 반대매매 혹시 당해보셨나요? 반대매매? 반대매매가 뭘까요? 반대매매가 이제 나는 팔기 싫은데 네. 미수나 신용이나
이 대출 받아서 오. 주식하신 분들이 주가가 폭락을 하면 증권사나 돈을 빌려준 기관에서는 자기네들이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갖다가 3,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내 원금은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주식이 30%가 떨어지면 얼마 남았죠? 3,000만 원어치 30% 떨어지면 100만 원 남았어요. 네. 그러면 계좌에 찍힌 돈은 2,100만 원이지만 내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오. 그러면 그 주식이 2%만 떨어져도 내 원금은 날아갑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이거 내가 손해보게 생겼네? 전량 하한가로 다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급하니까. 그 종목에 대한 하락세는 더 깊어지는 게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하루 평균 반대 매매가 한 150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일평균 300억 이상 나와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게 하루에 반대 매매가 4번 나옵니다. 9시에는 뭐가 나오냐면 개인들, 여러분들이 쓰시는 신용 반대 매매가 하한가로 계산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갭이 폭락해서 출발하는 게 그런 종목들이 개미들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시에는 CFD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CFD는 증권사 HTX 끼시면 자 금융자산 뭐 부동산 제외하고 뭐 5억 원 이상 뭐 변호사 뭐 이렇게 해서 뭐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줘요. 1,000만 원 갖다 1억까지 10억까지 살 수 있는. 10시에는 이 CFD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2시에는 여러분들 광고 많이 보시죠. 스탁론. 네. 2시에는 스탁론 반대 매매가 나와요. 오. 그리고 3시에는 이제 내일 9시 반대 매매를 예상되는 종목들이 이제 미리 회피용 매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시, 10시, 2시, 3시 지수가 뻥 떨어지는 시간대가 최근 들어서 그러면 이러한 반대 매매 비중이 늘었다라고 맞아요. 분석이 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개인 투자자가 신용을 잘 쓰고 빚내서 투자를 하다 보니 그 반대 매매가 나오니까 가뜩이나 시장에 매수세도 없는데 2% 떨어질 거 시장가로 때린다니까요. 4% 떨어지고 4% 떨어질 거 장 좋을 때는 그렇게 팔아도 사는 사람이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지금 거래대금도 20%가 줄어서 사는 사람이 없는데 위에서 시장가로 때려버리니까 견딜 힘이 없죠.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악순환. 이게 지금 시장에 우리나라 오늘 국내 증시가 유독 이렇게 약했던 이유가 바로 저는 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참 안 좋은 이유가 기준금리 인상을 첫 번째로 꼽으셨고요. 사실 오늘 중국이 6월에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사실상 동결하면서 사실 중화권 증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미국의 긴축에 관망하고 있는 듯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 또한 시장에서 줄었고 반대 매매 비중 또한 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유독 하락시키는 좀 부분이 아닌가라고 또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미국 시장 휴장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도 그나마 이러한 시장에서 조금 시장을 좀 방어해 준 섹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방산주와 2차 전지주들인데 사실 2차 전지주들 최근에 시장에서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비해서는 크게 좀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2차 전지라고 하면 사실 우리 또 이무학 전문가님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후성, LNF 같은 종목들로 우리에게 100% 넘는 수익을 또 안겨주신 만큼 최근에는 원준이라는 종목으로 우리에게 또 수익을 챙겨다 주신 바가 있는데 원준이 현재 우리가 33% 넘는 수익을 최근에 또 챙겨가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원준을 저가에 매수해서 이러한 수익들 챙겨가고 있는데 참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러한 성장성을 보고 2차 전지에 조금 몸을 담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시장이 좀 반등을 한다면 이런 2차 전지주들 버텨준 만큼 조금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2차 전지주가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유일하게 들빠지고 맞아요. 또 수익 낮다 치면 거의 다 2차 전지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잠깐 네. 화면 보시면 우리 원준 같은 경우도 자 어때요? 장이 아무리 밀어도 잘 안 밀리죠, 그죠? 이렇게 좀 버티고 저점이 높아지다가 하루 요 날입니다. 우리 오늘 6월 14일 날
종가로 20% 가까이 올랐어요. 와. 원준 시가총액이 6,800억짜리거든요. 지금 시장에 이상하게 올라가는 뭐 무상증자 종목이나 네. 뭐 밑도 끝도 없이 한 종목씩 돌아가는 사료 관련주들이나 뭐 이렇게 뭐 테마성 급등락하는 테마가 아니라 업황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쪽은 역시 2차 전지주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주들은 제가 봐도 유일한 시장의 좀 버팀목 그리고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그러면 시장을 반등이 나온다면 2차 전지주를 사야 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다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다 초전 박산에 삼성전자도 지금 신저가가 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다 확신한다. 이 확신이 있다면 2차 전지주는 살 필요는 없죠. 갖고는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많이 떨어진 종목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바운드 논리죠. 예를 들어서 공이 저 높은 20층에서 떨어졌어요. 팡 튀어 올라서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한 18층, 17층 이렇게 바운드 효과가 있죠. 근데 2차 전지주는 한 5층에서 떨어뜨렸어요. 별로 네. 안 떨어졌단 말입니다. 바운드가 약해요. 근데 반대로 또 시장의 반등에 확신이 없다. 반등이 장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2차 전지는 팔면 안 되죠. 사실 지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바닥이 어딘지 확신할 수가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2차 전지주를 지금 정도는 담아놔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에 확신이 있다면 네. 2차 전지주는 살 필요가 없다. 어. 왜냐하면 지금 현금 비중이 별로 없으실 거 아닙니까? 주식에 다 물려서. 네. 그런 상황에서 반등이 빠를 종목을 사야지 반등이 느린 종목 저기 바닥에서 저평가 종목들이 수두룩히 널렸는데 뭐 굳이 들빠진 종목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반등의 확신을 누가 하냐 말이죠. 그죠? 그러면 2차 전지주들이 오히려 경기 방어주처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장주로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저랑 약속하자 그랬죠. 2차 전지주 4개는 갖고 가시자. 포트의 30% 이상은 2차 전지주로 갖고 가시라.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약속을 지키셨다면 이번 하락에 그렇게 크게 피해는 없으셨을 거예요. 원준도 우리 수익 실현했죠. 네. 포스코 케미칼도 잠깐 볼까요? 포스코 케미칼도 잘 안 빠져요. 네, 안 포스코케미칼도 빠집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또 네. 생산하고 있죠. 거의 뭐 용가리 통뼈죠, 그죠? 네. 잘 안 빠집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를 여러분들이 포트에 30-40% 잡으셨다면 우리 홍당무 종목을 잡으셨다면 일단 뭐 다른 종목들이야 같이 피해가 크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쪽은 좀 세이프티 좀 안전지대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또 원준도 수익 실현의 모멘텀 이 장에서도 30% 올라가는 수익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금독규 종목은 2차 전지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장 반등에 확신이 있다면 저도 그런 확신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는데 네. 확신이 있다면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언제 올라갈까요? 네. 제가 오늘 올라간다면 저 또 거짓말쟁이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애들러 대답을 좀 회피하는데 그래서 좀 확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이 왔으면 좋을 것 같고 그때가 된다면 일단은 저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OTT 쪽. OTT 쪽이 지금 너무 다른 쪽도 많이 빠졌지만 OTT 쪽이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넷플릭스가 주가가 한 75% 빠졌어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 빠지니까 빠지나 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기사들 요새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 2도 만든다 그러죠. 오징어 게임 2 게임도 만든다 오징어 게임도 만든다 그러죠. 뭐 또 뭐 스위트홈 2, 3 제작한다 그러죠. 잘 됐던 작품들을 계속 만들자고 누가 넷플릭스가 오히려 손을 내밀고 있죠. 똥줄은 누가 타요? 우리가 타요? 넷플릭스가 타겠죠. 넷플릭스가 타죠. 네. 걔네가 우리나라처럼 가성비 좋은 콘텐츠가 없다 보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계속 트라이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제작사들의 입장에서는 넷플릭스가 그냥 빠진다고 넷플릭스가 단가 후려칠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심리적으로 저거 빠지니까 이거 빠진다? 이렇게 부등호는 성립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반등에 확신이 있다면 저는 OTT 미리미리 준비하셔도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주를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시라면 OTT 쪽에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바닥에 거의 그냥 파묻혀 있습니다. 거의 뭐 떨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파묻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이 반등한다면 눈여겨봐야 할 섹터까지 아주 깨알같이 또 꿀팁을 챙겨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경기 방어주로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성장주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유일한 시장의 버팀목이다라고 챙겨주시면서 오늘 이러한 2차 전지 관련된 새로운 금도끼 종목을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하나, 어떤 섹터를 봐야 하나 했는데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이 원준 최근에 우리가 또 30% 넘는 수익을 챙겨갔던 만큼 이러한 종목 오늘도 챙겨 오셨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그 전에 저희가 오늘 방송 마지막 시간에서는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 정말 많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느 때보다도 더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바로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월요일 저녁 생방송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금도끼 종목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어떤 종목인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네.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2차 전지주들이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는 좀 그늘막, 지금 맞아요. 뭐 땡볕 속에서 지금 그늘막인 것 같아서 이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자, 좀 복잡한 그림 나오죠. 자, 이게 이 원통 이게 2차 전지 셀이라고 합니다.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원통 그리고 각형, 파우치형 세 개가 있는데 이 기업은 일단은 이 각형을 좀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물질이 끼고 충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충전이 과충전이 되면 배터리가 이제 폭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폭발을 막아주는 장치,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시죠? 이 배터리 한번 불나면 어떻게 되는지 불 안 꺼져요, 전기차. 네. 이 가솔린 화재와는 틀립니다. 2차 전지 부품주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2차 전지 폭발을 방지하는 배터리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니까 소재 쪽은 아니에요. 뭐 리튬 인산 처리나 뭐 이런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으로 좀 보시면 좋고 부품 회사다.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수익 냈었던 원준도 2차 전지 소재주는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아시다시피 이 열을 소송호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열을 태워서 이 재료를 만드는 회사지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은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 원형 CID라고 이게 원형 각형 캡 SM 이 회사는 각형을 잘 만듭니다. 각형을 좀 잘 만드는 회사고 각형 이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 장치, IT 디바이스. IT도 2차 전지가 들어가잖아요. 이쪽도 폭발 나오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네. 그죠? 스마트폰, 뭐 노트북, 스마트워치, 이어폰, 이러고 뭐 공구까지도 굉장히 좀 이 생각하는 것보다 2차 전지 적용 사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 비중이 60% 이상. 제가 나인테크 계속 강조해드렸죠. 나인테크는 누구? LG 에너지 솔루션에 100% 납품한다고 해서 저희가 상한가를 또 챙겨둔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각형이 60%입니다. 어딜까요? 각형이라고 하면 삼성 SDI. 오. 그러니까 각형은 삼성 SDI밖에 안 합니다. 파우치형은 LG 엔솔, SK온이 이제 하는데 각형에서는 삼성 SDI가 국내 기업에서는 좀 기술력이 가장 좋다,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각형 얘는 그러면 누구? 삼성 SDI 충성 100%. 네.
그래서 삼성 SDI가 어떻게 잘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죠? 우리가 SK온 상장 시기에 더불어서 LG 엔솔 상장 시기에 더불어서 라인테크를 공략했듯이 네. 삼성 SDI의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라인을 잘 타야 되잖아요, 그죠? 오. 얘 어디 라인? 삼성 SDI 라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얘가 이 매출 비중도 이제 좀 다변화돼 있어요. 헝가리 쪽 삼성 공장 중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일단 매출처로 다변화는 잘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삼성 SDI가 잘 안 되면 라인을 잘못하면 얘도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부품사 애플에 줄 서고 삼성에 줄 선 사람들 다 잘 됐겠죠. 근데 모토로라에 줄 서고 펜텍에 줄 서고 이런 기업들은 다 작살났죠. 이런 것처럼 2차 전지 쪽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어느 쪽에 잘 서는지. 그래서 이쪽 삼성 SDI 과연 줄을 잘 섰는지가 약간의 이 기업한테는 조금 디스카운트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2차 전지주들 평균 PER이 20배, 30배 정도 되는데 이 기업은 평균 PER이 10배. 굉장히 싼 기업으로 유명해요. 너는 왜 이렇게 싸? 첫 번째는 삼성 SDI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이게 그 이유가 됐는데 네. 잠깐 보시면 자 보세요. 진격의 삼성 SDI. 드디어 삼성 SDI도 테슬라는 원통형만 만들거든요. 테슬라는 원통형만 만드는데 각형을 만드는 삼성 SDI한테 와서 야 우리 너 원통형 혹시 만들 수 있어? 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오늘 그 이슈로 삼성 SDI가 굉장히 선망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 SDI가 오케이 해볼게. 그러니까 이 원통형 배터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그렇지만 좀 이 소형 쪽에서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뭐 노트북 이런 쪽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전기차에서는 유독 조금 좀 취급을 잘 안 받았어요. 그래서 뭐 BMW, 뭐 폭스바겐 뭐 이런 기업들은 다 각형을 쓰고 유독 이 테슬라만 원통을 썼는데 테슬라가 또 기가 막힌 원통형 배터리를 또 구상해 놓은 게 있어요. 오. 그래서 지금 또 갑자기 여기 보시면 BMW, 폭스바겐도 우리도 원통해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에서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우리도 원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이쪽으로 가니까 삼성 SDI도 이제 이쪽으로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뭐 한다 그랬어요? 이 기업이 원통형 이 어셈블리도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형의 삼성 SDI 그리고 원통형의 이 배터리 폭발 방지용 부품 이런 것들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쌌냐면 차트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부품이 뭐가 많이 원료가 있잖아요. 알루미늄이 원료예요. 알루미늄의 단가 비중이 거의 40%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면 얘는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올해 3월달에 알루미늄 가격도 거의 뭐 미쳤었죠. 거의 네. 뭐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면 3,8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적이 어떻겠어요? 1분기에 박살났죠. 네. 원가 비중이 40% 50% 되는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으니까 짜장면 5,000원에 파는데 밀가루 원료가 4,000원 하니까 이거 뭐 춘장하고 뭐 하면 남는 게 없죠. 네. 배달비 하면 그런 것처럼 알루미늄이 급등하면 원가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서 전이가 잘 안 되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니까 야 너는 좀 비쌀 이유가 없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슉 떨어졌죠, 그죠? 떨어지면서 평균 OP 마진 수준 올해 영업이익률 한 9% 10%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시청자분이 조금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죠. 이게 그럼 알루미늄 가격이 이게 끝이야? 지금 다 올라가는데 얘도 조정 줬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보시면 박수. 네, 굉장히 훌륭한 관점입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 계속 하셔야 돼요. 주식은 계속 다음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답을 제가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도 있는 건데 답을 좀 드리면 국제유가와 비철금속이나 철강 쪽은 틀려요. 국제유가는 이 국제 상품 가격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이쪽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나 기대하는 게 조금 멀리 가보면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 갑니다. 사우디 가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사우디 왕자가 전화도 안 받았거든요. 바이든 전화도 일십했어요. 네. 카톡도 안 보고 네. 수신 거부해놨습니다. 어. 그러니까 바이든이 11월에 이제 이 우리나라 총선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지방선거가 11월에 있는데 이대로 가면 바이든 못 이겨요. 지금 지지율이 안 좋은데 이전에 물가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야 중국, 니네 관세 내려줄게. 네. 중국산 제품이 싸게 들어와야 물가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전쟁하면서 관세를 이렇게 높여놨었던 중국과 무역 전쟁 아시죠, 그죠? 무역 전쟁하면서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했었던 거를 관세를 지금 다 낮춰줍니다. 맞아요. 중국산 제품이 이제 싸게 막 미국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유가를 잡아주죠. 7월달에 바이든이 사우디 가서 사이좋게 지내자. 증산해. 사우디가 중동에서 이 산유량도 굉장히 많지만 종교적으로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가 하면 니네도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좀 입장이 있거든요. 사우디가 증산을 한다면 유가가 내려오고 유가가 아시다시피 불과 한 10년 전쯤 안에 한 8년, 제 기억은 7년 전 20몇 달러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100달러가 넘었잖아요. 120달러잖아요. 네. 20달러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드럼통이 더 비쌌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석유보다. 그 석유가 둥둥 바다에 떠다녔어요. 이거 그럼 가져가 이거. 드럼통 값만 내고 가져가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유가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태양광도 많이 쓰고 그리고 유럽에서 뭐 풍력도 많이 쓰고 아시다시피 풍력, 태양광, 원자력 중에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건 뭐예요? 딱 봐도 원자력 짓는데 한 8년 걸립니다. 풍력도 짓고 해야 되잖아요. 네, 태양광도 태양광이죠. 태양광 패널만 쫙쫙쫙쫙 깔면 됩니다.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태양광 막 만든다 그러죠. 유럽에서 지금. 그렇고 막 사우디의 증산이 이루어지면 물가가 한 번에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희망을 가지세요. 물가가 인플레가 지금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네. 전쟁이 끝나는 게 가장 지켜야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은 지금 모든 걸 또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관세 철폐, 사우디와의 미팅, 증산 협의, 그리고 또 이제 빅스텝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그들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가가 인플레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빌런이라면 이 빌런은 또 다른 히어로가 와서 또 항상 어벤져스가 이기잖아요. 네. 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아니에요. 일을 다 하고 그렇죠. 있네요. 다행히. 네. 결국은 뭐 또 다른 네. 또 히어로가 또 악당을 빌런을 처치해 네. 줄 거니까 네. 여러분들 시장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 이 기업이 알루미늄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나가고 네, 그러니까 있나요? 알루미늄 가격 안 오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얘기가 좀 샜네요. 네네. 알루미늄 안 오르니까 이 기업 이제 두 가지 디스카운트 요인. 너는 왜 이렇게 싸? 옛날부터? 저는 삼성만 해서요. 저는 알루미늄이 무서워요. 알루미늄 가격 안 오릅니다. 삼성도 테슬라 갑니다. 악재가 해소됐죠. 더 이상 쌀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 여러분들 노랑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내일 친절하게 종목명과 또 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들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시고 차트 봐야죠. 차트 네.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기업도 뭐 시장에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밀려요. 다시 4월달 주가로 다시 밀렸습니다. 시장은 신저가까지 밀렸지만 얘는 시장보다 먼저 일어나고 있죠. 왜 먼저 일어날까요? 지금 기관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게 가장 눈에 띄거든요. 눈에 확 보이시죠? 네. 자, 1번 4월달에도 5만 원에서 6만 원대까지 한 20%가 쫙 올랐거든요. 누가 만들었죠? 기관. 기관 애들이 들어왔다가 아이쿠 손절하고 나갔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손절한 종목 다시 사기 쉬워요? 심리적으로? 안 사고 싶죠, 사실. 그렇죠. 네. 야, 이거 손절한 거 들어서 내가 다시는 저쪽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쪽 때는 네. 오줌도 안 싼다 내가 네. 저 회사 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손절할 수 있는 종목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 대한 확신이 2배로 더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업도 기관 투자자들이 1번 시세 때 들어왔다가
밀렸어요. 여기서 손절을 하지만 다시 기관이 다시 지금 보시면 6거래일 연속 바바바박 들어오는 그러니까 수급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수급이 들어오니까 시장 무너져도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을 보시면 실패했었던 기관이 한 번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가 정말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여기서 또 손절하지 않는 이상 네. 이 종목은 다시 직전 65,000원, 뭐 7만 원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래되지도 않았죠.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우리 원준 종목 2탄으로 저는 네. 이 종목 전기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 보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빨간불을 켜낸 그런 종목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는 지금 시장의 안전지대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번에는 2차 전지의 부품주입니다. 저희가 소재주 봤고요. 장치까지 봤는데 오늘은 2차 전지 안전 관련된 부품주를 챙겨 오셨고요. 최근에 뭐 원통형 배터리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증설만 한다고 하면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하면 그러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삼성 SDI에 100% 납품하고 있는 이 기업도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관련해서 또 참여를 하는 만큼 이 종목의 성장성과 앞으로의 매출까지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면 관련해서 좀 참여를 한다면 앞으로 테슬라까지도 그렇다면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안전지대 2차 전지 중에서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이 챙겨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새로운 금도끼 종목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내일 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요. 내일 장 시작 전에 또 금도끼 종목, 새로운 금도끼 종목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 또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정확하게 들어오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잠시 후에는 시장 정말 많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의 종목들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 더욱더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종목별 전략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랜덤으로 종목 상담 최대한 많은 분들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한 네온님이 올려주셨네요. 조화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500원인데 오늘만 해서도 10% 넘게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 막판에 좀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약사들은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을 작년부터 네. 시장은 뭐 올해부터 무너졌지만 제약주들은 작년부터 무너졌거든요. 음. 특히나 이제 키트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들 특히나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화제약은 뭐 보시다시피 주가가 보시면 작년 기점에서 재작년 기점에서 한번 시세를 내고 1년에 한 번씩 가끔은 이렇게 후다닥 한 번씩 하는 시세 말고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푸닥거리 한 번 하는데 그리고 말고는 시세가 계속 빠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기업의 이 얘기들이 다른 기업들 제약사들은 보통 그러니까 신약을 만드는 바이오 회사들은 어차피
지금의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임상 1상하고 있고 2상하고 있고 뭐 파이프라인이 어떻고 뭘 개발하고 있고 이런 어떻게 누가 스케치를 잘했고 어떤 포장지가 더 이쁘냐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긴 하지만 제약사들 무슨 제약, 뭐뭐 약품, 무슨 양행 이런 제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약국에서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캐시카우라 그러죠, 그죠? 뭐 개보린도 좋고, 뭐 파스도 좋고, 뭐 설사약도 좋고 하다못해 뭐 안약이라도 좋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조화제약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신약 기업에서 이런 실적을 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제약사에서 이렇게 흑자를 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캐시카우 제품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든 일이죠. 이해하기 좀 힘든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이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제약사가 드라마 협찬을 하고 영화 제작 협찬을 하고 프로야구 협찬을 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파트너십을 협찬하죠? 제약사가 왜?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저는 이 기업은 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종목 상담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승의 이유 이거라도 좀 기대해 보세요라고 좀 말씀드릴 것을 계속 찾아봅니다. 짧은 시간 1, 2분이지만 기업에 대해서 대충 내용들은 다 알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좀 어떻게든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은 글쎄요. 뭐 갑자기 돼지 복제 이 종목은 뭐 정말 하나 있습니다. 돼지 장기 이식해갖고 뭐 그거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이 돼지의 장기 이식을 한 사람이 한 50년 살면 돼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거기에 테마가 된지 모르겠지만 이종 장기 쪽으로 무슨 테마가 형성이 된 종목이라 그쪽에 뭔가 뭐 부빈 언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약간 정말 뭐 지금 의학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여서 이 기업은 매수가가 얼마시라 그랬죠? 매수가가 3,500원이요. 그러니까 여기 또 1년에 한 번 하는 푸닥거리 한 번 할 때 또 들어가셨네요. 그죠? 이 종목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푸닥거리를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보시면 여기서 한 번 하죠. 작년 8월에 그리고 올해도 지금 5월 달에 하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갈 때 들어가서 물리신 거예요. 정말 좀 운이 나빴던 케이스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모르면 이렇게 들어가서 물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아쉽지만 또 글쎄요. 그럼 1년에 한 번 하면 나 2023년 푸닥거리 한번 기다릴게요. 뭐 그런 마인드라면 저도 뭐 말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저는 뭐 잘못된 선택이니까 좀 교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이 오늘 이러한 종목 제대로 분석을 또 해주셨으니까요. 정체성이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매출도 적자를 기록하는 만큼 이 종목 잘 좀 판단하셔서 네오님 잘 정리를 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님 거 보도록 할게요. 마틴님 AD 테크놀로지 올려주셨고요. 매수가가 22,070원이고요. 비중 15%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오늘만 해서도 7% 빠진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제 ODM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수가가 얼마나 그러셨죠? 22,000. 네, 70원이요. 어디서 사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가 고점이 아슬아슬하게 21,000원이면 여기는 아니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장기간에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좀 더 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엑시트 찬스를 줬을 텐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뭔가 좀 이재용 회장 여기서 상승했었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이제 이 나노 공정, 그러니까 더 반도체는 경박 단속은 계속 미세하게 그리고 나노 공정단에서 가장 큰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라 했어요? 설비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만 살아남는 섹터가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랬어요? 죽을 각오로 바꿔라. 투자하라. 그죠? 뭐 이 예전에 이건희 회장 뭐만 빼고 다 바꿔라처럼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굉장히 공격적인 어투로 정말 죽을 각오로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오늘 뭐 임원단이 다 또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조만간 조금 설비 투자나 이 공정단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주가도 분명히 신경 쓰일 거고. 그래서 LG테크놀로지는 이때 시세처럼 또 삼성전자의 뭔가의 또 미래 계획에 또 한 번에 주가가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 매도 의미 없고 오늘 투매는 오늘 7%가 빠졌지만 오늘 대부분 다 이 정도 빠졌어요. 그죠? 너무 좀 이 종목은 좌절하지 마시고 차트 보면 또 저점 깨졌습니다. 아이쿠 손절인가요? 그렇게 좀 일차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더 크게 삼성도 뭔가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요거는 좀 갖고 가시면서 목표 주가는 높게 잡지 마시고 한 2만 원 정도. 지금 2만 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한 번 더 기회 주면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보유하자 2만 원 정도 오면은 정리를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IT 투톱의 움직임 잘 살피시면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네온님 거 보도록 할게요. 관련해서 삼성전자 DB하이텍과 같은 IT 관련 종목인데 DB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2,000원이고요. 3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DB하이텍도 정말 많이 좀 빠졌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DB하이텍, 네.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관련 단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그냥 탑3 안에 들었죠. 네, 뭐 PCB 쪽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업황과 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저는 DB하이텍이나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었던 뭐 대덕전자나 이런 PCB 단이나 이런 네. 종목들의 하락을 보면 정말 너네들마저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바닥일 때 사고 싶은데 네. 언제 바닥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시장이 정말 어렵구나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시장을 지켰었던 이 종목은 올해 연초 1월 달까지도 신고가였거든요. 와. 정말 최후단 낙동강까지 전선까지 밀려서 지켜냈었던 방어선이었는데 여기까지 밀려버리니까 지금 시장이 완전 뭐 지금 이렇게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저지선이었던 이런 그 실적주까지도 지금 밀려 있는 상황. 근데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다시 낙동강에서 다시 밀고 올라간다. 다시 우리 한강까지, 다시 우리 서울까지 진격한다라고 치면 또 이런 종목이 마지막까지 버텨내면서 시장을 지켰던 애들이 또 선봉장에 서서 또 지수를 밀어 올리는 게 제가 봤던 한 20년간의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보여줘야 할 때 우리 이재용 부회장의 뭐 시의적절한 또 과감한 투자 발언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뭐 감초는 아니죠. 감초는 이 약효가 좋을 때 넣는 게 감초고 반대게 좀 트리거 이렇게 좀 보약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B하이텍 같은 섹터에서도 네. 여러분들 일단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때처럼 다시 시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되기를 저는 좀 기대하면서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을 또 보유 전략으로 챙겨주셨으니까요. 네오님 전략 잘 챙기셔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별 전략에 집중을 하면서 종목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종목은 2차전지 관련 섹터인데 2차전지가 지금 시장에 정말 안전지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창창한 그런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 내일 공개가 되니까요. 내일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에서도 꼭 이겨가시는 전략들 세워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오늘 저녁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현재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만 새로운 금도끼 종목 챙겨 가실 수가 있고요. 장중에 또 흐름 좋은 종목들 그리고 섹터까지도 챙겨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른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만큼은 편안하게 좀 보내시고요. 내일 밤 9시는 저희 홍당무와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